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라디오에서 2030 남성들이 극우 성향 좀 보이고 극우 정당 힘이 포획하고 있어서 정책 좀 고민해 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극우화된 남성들, 젊은 남성들 대상으로 어떤 정책들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20, 30대 남성 전체가 극우화되어 있지는 않죠. 당연히.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유대학이란 이름으로 특정 단체를 만들어서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윤석열 석방 시에 윤석열의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석열에게 환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20, 30대가 극우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 20, 30대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 30대가 왜 극우화 안 됐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0, 30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죠. 극우화되어 있는 20, 30대 남성도 국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20, 30대 남성이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문제건, 대학교 등록금 문제건, 그 뒤로 이제 취업 문제건, 집 문제건, 이런 문제에 대한 고통과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극우화되어 있는 부분 용인할 수가 없죠. 네. 아이고, 이게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결국 극우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정말 더 큰 정치를 꿈꾼다면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을 공격해서 조국 혁신당 한석 의석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겠지만 윤석열을 때리는 것도, 정치 검찰을 밟는 것도 아닙니다. 예. 자기 자신을 다시 설명하는 일입니다. 지금 조국에게 우선된 과제가요. 네, 조국이라는 이름에는 분명한 정치적 자산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상징, 윤석열 정권과 맞선 피해자 서사, 강성 지지층의 결집력, 이것만으로도 조국은 정치권에서 쉽게 사라질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권 주자가 되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선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팬덤의 박수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지지층의 대표가 아니라 아직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설득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대표에게 가장 아픈 지점은 2030 세대, 특히 남성들입니다. 이들에게 조국은 매력적인 정치인이 아닙니다. 2024년 총선 국면에서 조국 혁신당을 두고 2030 세대는 싸늘하다, 아빠 찬스가 생각나는 당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당시 20대 지지율이 1%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2030 세대, 특히 남성 유권자들에게 공정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취업, 입시, 병역, 주거, 자산 경쟁 속에서 매일 부딪히는 현실에서 그들이 간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취업, 입시, 병역, 주거, 자산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룰이, 경쟁이 공정해야 말입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2030 세대는 공정 이슈에 민감하고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고 분석됐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석도 보니까 2030 세대가 5060 세대보다 사회를 전반적으로 더 불공정하게 인식한다고 설명합니다. 안타깝지만 조국은 아이콘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조국 대표는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검찰이 과했지요. 또 정치검찰의 목적도 다분히 불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과했다고 그걸로 자신의 정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30 남성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그보다 더 단순합니다. 남들은 입시와 취업에서 작은 흠 하나로도 탈락하는데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 문제에는 늘 복잡한 해명이 붙는가? 남들은 공정 경쟁을 요구받는데 왜 진보 엘리트는 정의를 말하면서 자기 문제 앞에서는 예외를 찾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조국 정치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조국 대표가 출마한 평택은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평택을 재선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자유와혁신 후보가 맞붙는 오자구도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어제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에서 평택을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고덕 신도시의 젊은 층, 주한미군이 있는 안보도시, 평택항 중심의 노동자 도시, 넓은 농촌 지역이 함께 있는 복합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팬덤 정치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팀 김어준의 응원, 범문재인 팬덤의 결집, 조국 지지층의 열정은 분명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조국 대표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은 끝까지 자신을 지켜줄 것 같지만 그들도 결국 정치적 효용을 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미래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떠받들겠지만 더 이상 확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손을 내려놓습니다. 정치 팬덤은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동시에 냉정합니다. 문제는 2030만이 아니죠. 최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70대 이상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네, 매우 미약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고령층의 벽은 높고 청년 남성의 거부감도 큽니다. 그런데도 조국 대표가 팀 김어준, 범문재인 정서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박수에만 기댄다면 대통령은커녕 평택을에서도 당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국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더 날카로운 공격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남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할 자격 아닙니까? 그렇다면 갱신입니다. 갱신이 필요해요. 남을 심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납득 가능한 정치인이 돼야 합니다. 공정을 말하려면 자신에게 씌워진 불공정의 프레임부터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위선을 비판하려면 자신의 위선 논란에 대해서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2030을 향해서 야, 너희는 극우화됐어. 이 이야기가 합당합니까? 아니 그 이야기가 합당하기 이전에 목구멍 밖으로 나옵니까? 조국 대표가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정치인이기도 했다.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겠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청년을 극우라고 부르기 전에 왜 그들이 나를 불신하는지 듣겠다. 예, 뭐 이런다 한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지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낮아짐도 없이 조국의 정치가 커질 수 있다고, 아니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는 지지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한 번쯤 귀 기울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조국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합니다. 팬덤은 당신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팬덤이 등 돌리는 거 못 보셨죠? 김용민은 경험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야, 그렇게 환대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등 돌리고 욕하고 침뱉고 경험해 봐야 돼 이거는. 정말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보약, 자산이 됐습니다. 팬덤은 당신을 당장은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입니다. 갱신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자신이 아닌 상대 후보한테 강요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불신을 정면으로 통과할 용기 갖추지 않고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겁니까? 반성하세요. 예. 뭐 이야기를 뭐 들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뭐 할 만큼은 해야죠. 예. 조국 현상을 말하다의 저자로서 마지막 충고 이렇게 보내봅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크기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야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어온 야채수. 네, 영상 보셨죠? 저렇게 깐깐하게 제대로 만든 늘온 야채수 놔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믹스 커피부터 뜯고 계신 분들 잠깐 멈추시기 바라겠습니다. 홈쇼핑 영양제는 찬장의 화석이 됐고 헬스장은 동네 비싼 목욕탕으로 쓰고 계시죠? 이제 억지로 숙제하듯 건강 챙기지 마시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아침 습관 하나 만듭시다.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켜실 때 속쓰린 커피 대신에 늘어온 야채수 한 포 딱 뜯는 게 오늘부터 우리의 룰입니다. 장담컨대 딱 한 달 뒤면 몸 가벼운 게 다르다. 할인 더 안 하느냐. 무조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가볍게 딱 한 박스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1,800원이면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합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늘어온 야채수 검색하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브리핑은 늘어온 한 포 뜯으면서 함께 하시죠.